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시간이 끝나자마자 수상한 쪽지를 찢어버리는 걸 주변 친구들이 목격하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 사이 기말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시험 직후 동급생들은 쓰레기통에서 답안이 적힌 쪽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쪽지에는 객관식과 서술형답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이 치러진 사흘 동안 매일 쓰레기통에서 잘게 찢어진 종이가 발견됐고 그때마다 학생들이 주워 모았던 겁니다. 우려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좀 안타깝긴 하죠. 진짜라면. 근데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답안 유출이 의심되는 과목은 4개입니다. 이전에 2등급 때 성적을 받았던 이 학생은 수학2와 지구과학 2과목은 100점, 한국사는 93점을 맞았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 시험 도중 4개 문항이 수정돼 출제됐는데 해당 학생은 정정되기 이전 답을 적어내 86점을 받았습니다. 문제 수정이 없었다면 100점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만들고 보관한 과정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소 2분 이상에서 이렇게 있어야만이 열리고 이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정해진 그 시험 일자에 따라서 제대로 지금 그 절차대로 다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험지 유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학생을 업무방해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공범 등 연루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9개 전 과목 시험지가 유출돼 고3 학생이 재시험을 치렀던 곳입니다. 당시 시험지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세웠습니다. 4차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률은 예전만큼 높지 않고 백신을 맞고 싶은 시민들은 5, 60대가 아니면 접종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13만 3천여 명이던 60세 이상 4차 예방접종자가 일주일 만에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60세 이상 접종자는 48.8%로 2명 중 1명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90%를 웃돌던 3차 접종 때와 비교하면 접종률은 한참 낮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심하고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차, 2차는 괜찮았는데 3차 때는 조금 많이 굉장히 고개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게 조금 근육통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제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광주 지역 50대 접종에서 지금까지 3.2%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먼저 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을 보면 접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6만여 명이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있지만 접종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60대 이상과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시민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4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접종 희망자들은 기저질환이 없으면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3차까지 맞은 상황인데 그래도 4차까지 맞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차 접종은 지금 20대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의 일일 확진자 규모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산의 대책으로 50대의 4차 접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접종 대상자로 포함되신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4차 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령대의 백신 접종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자녀 백신 물량을 줄이고 코로나 확산도 차단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자치단체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 확보 노력이 무색하게 이미 승인된 수백억짜리 사업도 지키지 못한 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읍 사이 갯벌입니다. 4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현재는 늪지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71제곱킬로미터, 축구장 2만 4천 개 면적의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국비 336억 원 등 총 사업비 480억 원짜리 대형 사업인데 결국 좌초됐습니다. 무안군과 신안군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무안군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액이 더 추가될 것 같고 이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확보를 못해서 어떤 이유로 있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안군이 처음부터 완강하게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무안군은 신안군과 지난 2016년 업무 협약을 맺고 탄도만 역간척의 의지를 보였었고 양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도 구성했었습니다. 타당성 영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농장주, 정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은 2018년 신안군과 공동으로 연구 용역도 진행했지만 역간척으로 바닷물 유통이 된 뒤 농업용수 부족 문제, 또 인근 해역 어업권 문제,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결국 추진 불가로 돌아섰습니다. 신안군은 무안군 행정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근데 확보한 이후에 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비가 다시 반납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쉽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치단체마다 정부 문턱을 들락거리는 중요한 시기. 공교롭게도 국내 최대 갯벌을 보유한 전남이 이미 승인받은 수백억짜리 초대형 역간척 사업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지부는 오늘 오후 4시쯤부터 한국전력 광주전남 본부 앞 마당에서 노조원 600여 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배전 노동자들의 전국 평균 임금과 하계 유급휴가 3일을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을 척결해야 한다며 한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유가라는 악재 속에서도 전남 수출이 역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도 호주와 베트남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후된 산업 구조 때문에 수출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전라남도.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고유가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집계된 전남 수출액은 253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4%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광물성 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수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전남의 전통 수출 품목인 농수산 식품도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과 전복, 오리털, 미역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고 호주와 베트남은 나란히 3위와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호주는 경유와 휘발유, 항공유 수출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보험료와 담보 한계 특례 보증 확대 지원 등 공격적으로 온라인 및 상설 판매상 확대와 특히 우리도의 미주 온라인 전용몰 개설 등 각종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봉쇄 여파 등으로 제조업의 철강 수요가 줄면서
제2의 주력 품목인 철강 제품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화끈한 타격쇼를 선보이며 하반기 개막 3연승으로 가을 야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다 점수차 승리, 팀 최다 득점 등 프로야구 41년 역사의 타격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아웃 이후 득점 찬스에서 연이어 터진 집중타. 승리의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호쾌한 한방.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완벽한 조화 속에 지난 주말 롯데의 3연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엔 20안타, 휴일엔 26안타 등 이틀 연속 20안타 이상을 몰아치는 타력쇼를 선보였고 휴일 경기에선 프로야구 41년 역사상 최다인 23점 차 승리, 팀 최다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노니와 양현종, 이의리로 이어지는 왼손 선발진은 호투로서 승리의 공식을 만들었고 필승조 불펜 역시 전반기 막판부터 무실점 행진의 철벽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3연승으로 6위 롯데와의 승차를 7경기까지 늘렸고 4위 KT에 한 경기 차로 따라붙으면서 가을 야구 굳히기에 들어간 기아. 이번 주부터는 부상으로 이탈했던 용병들이 속속 복귀합니다. 선발 투수 시언놀리는 이르면 이번 주. 5월과 6월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였던 소크라테스도 8월 초에 복귀가 예정되는 등 완전체 전력에 한층 가까워집니다. 외인 용병 부진과 부상으로 전반기 막판 힘겨운 시기를 보냈던 기아가 이번 주 NC, SK와의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 등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에 상승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광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주 행정자치위원회가 사전조율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수정안 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확정된 조직 개편안은 신활력 추진본부와 전략추진단이 신설되고 군공항 이전 본부가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직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민선 8기 첫 인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주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주택 매매시장 동향에 따르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광주 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게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고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역시 지난 2020년 89%로 급증하는 등 건전성도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등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청이 노인성 질환인 뇌병변 장애가 있는 김대덕 씨에 대해 당장 오는 8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근거로 장애 당사자의 존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광주 광산구 도천동의 한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30살 수거차 기사가 고철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거차 기사가 다리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작업자가 집게 설비를 조작하던 도중 고철 더미를 건드린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광산구 장수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민선 8기 첫 인사를 앞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안정 속 활력에 중점을 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민선 7기 근무 평정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5급 이상은 창의성과 활력에 방점을 두고 하위직은 객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연 출자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적재적소를 강조하며 법이 정한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인물을 추천하는 한편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폐쇄된 수어통역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19년 수어통역센터가 폐쇄된 이후 정상화를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광주시가 나서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